자, 오늘은요, 3월 6일이네요. 자, 월요일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한번 불러볼까, 뿅? 이거 사자야, 사자. 모자. 해병대 모자 아니고요, 사자. 사자. 주식 사자. 네. 주식 좀 사자. 네. 형제님 어서 오시고요. 강병철님, 해피정님, 전서월님, 유영일님. 알람이 안 떠요? 유튜버 좀 그렇더라. 윤영숙님 어서 오시고요. 찬찬찬이님, 문영민님, 호호비님, 두려움없는 자유님, 졸졸졸님, 시베리안 허세님, 부자 마덜님, 대제비제이님, 재범님, 풍림 부자님, 긍정의 힘님, 마이드림님, 원태호님, 박미선님, 박영희님, 이영란님, YHK님, 바다님, 네. 마이드림님, 그래요. 멋진 이미지지. 슈퍼맨. 요건데, 요거. 오케이. 네. 이은노님, 박순희님, 어서 오시고요. 여종성님, 양봉업자 팜스통님, 미소돔님, 김진기님, 어서 오시고요. 상위 10%님, 따스한님, 전미정님, 다운세븐님, 그리고 김혜자님, 송현님, 행복한 공간님, 버러님, 현우의 꿈님, 라말레히님, MNS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네. 자주 오세요. 빨강 막도님, 봉금덕님, 마카님 어서 오시고요. 그리고 찐빵님 반갑습니다. 도채호님 어서 오시고요. 네, 여의도 가자님, 어디 있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어? 주식부자 해와달님, YHK님, 건강한 미래님, 그리고 행복한 통장님, YS 문님, 염소양님, 진화송님, 임진영님, 황금우주님, 드림앤 해피님, 그리고 윤HS님, 네. 캐리커처에서 아톰이 아니라 슈퍼맨이라니까. 빨간 티 안 보여요, 지금? 네. 유연한 리치님, 어서 오시고요. 네. 또, 초록별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미루님, 네. 이글루님, 하이브 공개면서 실패라고 기사 났어요. 네. 그, 가격이 높으니까 실패했을 수밖에 없죠. 네. 이제 3파전 들어갔겠지. 네. 주식회사 부자 될 거야 님, 좋은 날님, 복봉님, 부자 여유님까지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보자. 질문 먼저 해볼게요. 현대 그린푸드 분할 재상장 이슈, 분할 재상장 이슈가 뭐 지금 나오지 않았을 텐데, 네, 봐봅시다. 분할 재상장 공시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우이 뭐야? 어디 갔니? 어디 갔어? 응? 주주총회고 이거는 분할 재상장 어디 있어? 여기 있다. 회사 분할에 따른 네. 분할 재상장 공시가 또 따로 있을 텐데 공시 현물 210억 210만원 210원 네 한다고 그랬고 어딨어? 공시 언제 나온 얘기예요? 되게 옛날 건가 본데 지주사 전화는 백화점은 안 한다고 했으니까 상관없는 거고 여기 있다 여기 있네. 네. 인적 분할을 한다는 얘기네요. 네, 현대 그린푸드하고 어떻게 바뀐다고? 신설회사 이름은 뭐가 돼요? 신설회사 설립하는데 그 이름은 아직 안 나온. 아, 여기 있구나. 존속회사는 현대 GF 홀딩스 지주회사로 바뀌는 거네. 네. 그 다음에 현대 그린푸드가 신설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요, 기업이 이제 지주사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부를 떼어갖고 가겠지? 네, 인적 분할인 거죠.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가면은 분할 존속회사, 신설회사 두 가지 다 갖고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적 분할로 떨어져 나가니까 두 개 다 갖고 가는 거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냥 네. 회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는 게 일단은 맞죠. 왜냐면 회사 덩치가 더 크면 안 되기 때문에 잘라내 가지고 사업부를 따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부를 관리하는
지배하는 거죠. 지배하는 지주회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딩스 들어가 있으니까 지주회사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그린푸드는 원래 사업 영역을 떼어가지고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인적 분할 확정이 되고 나서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얘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주 입장에서 나쁠 거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아무런 저거 없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네, 송구영신이 또 적용이 되겠죠. 왜냐면 지주회사들은 기본적으로 잘 못 가요. 네, 지주회사들은 좀 느립니다. 지주회사는 조금 느리다.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이제 뛰어넘어 나가는 애들은 이제 사업부만 가지고 나가니까 덩치가 이제 더 커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큰 덩치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하고 사업부만 떼어내가지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지주, 그 다음에 사업부 해가지고 뭐 나쁠 거 없어요. 네, 나쁜 소식은 아니고, 대신에 전속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이 상태 유지가 계속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신규 상장회사 같은 경우는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손해볼 건 없어요. 네,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다. 근데 지주회사 쪽에서 뭐 4 정도 가지고 있고 신설회사 6 정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쪼개요. 네, 0.4, 0.6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 2개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쁜 소식은 아닌 것 같고요. 분할하고 나서 뭐 자사주 소각도 하고 배당도 확대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나쁜 소식을 볼 건 아니네요. 대신에 이제 분할 재상장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분할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신설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지주 회사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 추이를 보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 자체로서는 문제가 있어서 뭐 분할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네, 현재 시점에서 잘라 가지고 진행하는 거,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려움 없는 자유님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자냐고? 뭔 소리야? 혹시 지금 과거에 살고 계시는 건가? 자유님, 과거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방송 연지가 언제인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요? 새로 고침 한번 하세요. 새로 고침. 지금 댓글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뭐지? 자유님, 새로 고침 한번 하세요. 희한하네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분할에 대한 부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건 없. 이거는 크게 걱정하실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네, 물적 분할 같은 것이 아주 지랄 같은 거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큰 걱정할 건 없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물적 분할이 됐잖아요. 근데 그놈을 이제 상장시키지 않으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괜찮은 건데, 만약에 그놈을 LG 엔솔처럼 상장을 시켜버린다 그러면은 주주들은 엿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적 분할에 나가는 건 안 좋은 건데, 네, 이렇게 인적 분할은 관계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윈텍이라고 했어요. 윈텍 종목 진단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통장님. 종목 진단 안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팔았다고? 다 팔았으면 끝난 거 아니냐고요? 무슨 말일까? 여기서 다 팔아먹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다시 사잖아요. 다시 사는데, 이게 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매를 하는 부분들은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이게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사들인 것과 여기서 팔아먹는 것은 또 다른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사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놈이 그놈인지 몰라요. 이게 A라는 외국놈이 샀다가 A가 이제 조금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B라는 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수급이 변화를 했다고 해서 요 상태를 가지고서 딱 네, 뭐 끝났다 아니다를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재료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윈텍은 뭐 하는 기업이요? 얘도 약간 고평가인 거 보니까 이것도 2차전지 아니야 혹시? 그네? 네. MLCC. 네. MLCC. 2차전지네요. 네. 이게 요즘 2차전지가 그냥 다 올랐어요. 다 올랐어. 다 올라서 그런 거니까 뭐 그런갑다 하는 거지. 오늘 저거 뭐야? 그 서원인텍이었죠? 서원인텍도 근데 여러분들 그 유료연님들 계시겠지만 내가 매도 사인 했다고 해가지고 주가 제가 떨어진 거 아닙니다. 네, 그거는 오해하지 말자. 솔직히 인간적으로다가 제가 오늘 매도 사인
여기서 나갔거든요. 여기서 나갔는데 여기에 매도 사인 나거나 10분 후에 폭락을 해버렸어. 이게 급락을 해버렸는데, 요거는 이제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매도가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매도 수량이 지금 거래량이 1000만 주잖아요. 1000만 주 맞나? 일십, 백, 천, 만, 10만, 100만, 1300만 주잖아. 근데 실제로 매도에 관여한 거는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뭐 몇만 주, 내가 계산이 좀 틀려서 잘 모르겠지만 몇만 주, 몇십만 주, 뭐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냐면 사실 그만큼 떨어져가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매수 취소 주문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거라 생각해가지고 매수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매수 취소 주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호가가 팍 벌어진 거죠. 그래서 주가가 팍 쳐박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 일부에 대한 어떤 매도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지레 겁을 먹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근데 어쨌든 네, 매도를 이렇게 여기서 매도를 해버려 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내 잘못은 아닙니다. 네, 내 잘못은 아니고, 근데 저는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면 윗꼬리 잘라요. 일단은 자르고 보시면 되고 2차전지 엮여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그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오늘 매도가 나온 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들어간 겁니다. 왜냐면 이 매수 취소가 된다는 부분은 어떻게 의미를 가져야 되냐면, 이렇게 호가에 촘촘하게 박혀 있었던 매수 주문이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매수 잔량이 비어버리게 되면은요, 주가가 밑으로 확 순식간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일정 구간까지 떨어졌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하면서 다시 받아준 형태의 모습이 지금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막판 모습을 보면 반등을 이렇게 지지가 되는 척 하면서 반등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은 반응을 봐야지. 네, 내일은 반응을 봐야죠. 근데 지금 사실 지금 2차전지 쪽 관련해 가지고 움직임들이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서원인텍은 뭐 배당 잘 주고 지금 저평가 그대로예요. 저평가되어 있고 회사 좋아요. 좋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2차전지 관련한 부분에서는 뭐 더 간다는 식으로 계속 그냥 네,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개인들이 지금 약간 네, 이쪽에 대해서 정신이 나가 있잖아요. 네, 만약 2차전지 나쁘다 그러면 지금 개거품을 물고 달려올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은 네, 개인들이 에라 모르겠어 가자. 예전에 동학개미 운동할 때처럼요. 동학개미 운동할 때는 어땠어요? 기관도 팔고 외국인도 팔고 개인만 사는데 그냥 막 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차전지 쪽은 지금 상당히 고평가 있고 위험스럽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부담감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개인들이 정신을 이제 제정신을 차리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은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지금 신용 같은 거 끌어다가 지금 다 그쪽에다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공매도 주식 보유 기간이 지금 없어. 원래는 뭐 3개월이고 9개월이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긴 한데요. 끝나면 만기 연장을 들어간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계속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기 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오늘 뉴스 나온 게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공매도가 수천억 손실 봤다. 오늘 마감 시험에서 설명해 줬잖아요. 공매도가 수천억 손실을 보고 있다. 맞을 거예요. 왜냐면 공매도가 들어와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 여기 조금 매수 들어왔던 이 부분도 공매도 환매라고 본다면 이제 손절 매도겠죠. 근데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물량이. 자, 근데 공매도 애들이 지금 쳐놓은 상태, 이게 제법 많았어. 그 전에도 요 밑에서부터 많았거든요. 근데 이게 폭등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공매도가 손실을 많이 봤다. 공매도는 주식이 떨어져야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보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근데 공매도가 손실을 보고 있는 건 보고 있는 건데 얘네들이 과연 손절 매도를 쳤느냐에 대한 문제야. 지금 뉴스에서 나온 이야기는 얘네들이 손절 매도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쇼트 퀴즈는 뭐냐면 손실 볼 것을 우려해서 공매도를 환매해버리면, 공매도 환매는 뭐예요? 매수로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매수가 더하기가 돼가지고 개인들의 매수와 함께 더 크게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봐요. 공매도 환매가 들어오면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오늘 매수가 있었어야 돼요. 손절매도 했으면 매수가 들어왔어야 돼요.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도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공매도가 더 늘어났어요.
공매도가 더 늘어났어. 이거 지금 포스코 케미칼이 시총을 제쳤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23조네? 21조? 와, 21조 이거 뭐 공매도가 늘어났죠. 공매도 양이 지금 이렇게 많아요. 많은 상태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공매도 이 전체 그 수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쇼커버링이 아니야. 지금 보면은 매도가 들어가야지 쇼커버링이고 뭐 쇼스퀴즈고 뭐 손절 매도가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공매도 더 치고 있어. 그건 뭐야? 공매도 물타기죠. 쉽게 얘기하면 공매도 물타기야. 얘들은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돈이 많죠.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 상태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공매도 기간이 끝날 때쯤 되면 연장할게. 자, 주식은요 어떻게 돼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주식이에요. 근데 나는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사. 계속 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보게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야. 공매도도 계속 올라갈 때 계속 공매도를 때려. 그러면 얘네들도 공매도 평단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공매도 평단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더 이상 사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상태에서는 얘네들이 위로 끌어올려 놓은 공매도 평단가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공매도는 절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공매도의 어떤 소멸을 노리고서 들어오시는 이런 전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HLB가 딱 그런 식이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HLB 제가 예전에 그 매대남 할 때 여러분들한테 네 밤새도록 욕을 먹어가면서 내가 했잖아. 그때 생각하면 진짜 어이가 없구만. 내가 왜 그런 짓을 왜 했지 내가? 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어. 내가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내가 뭐 달라고 내 돈 들어가지고 이걸 여기서 꼭대기에 사가지고 그 지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때도 그랬죠. 이 주가가 이때 상한가 치고 막 이게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막 올라갔거든요. 막 올라가니까 뭐라 그랬어? 쇼스퀴즈다. 죽이자. 네. 그때 개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공매도 세력들 다 죽이자. 그래서 제가 방송에다 그 얘기를 똑같이 했잖아요. 절대 못 죽입니다, 여러분. 절대 못 죽입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기한이 없어. 무기한이야. 기 만료가 되면 다시 연장. 그렇다고 얘네가 돈이 없느냐?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계속 공매도 쳐대는 거야. 죽일 때까지. 주가 떨어질 때까지. 그러면 결국에는 받아두는 게 없으면 뒤지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계속 파는 것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저기에서 뭐라고 했냐면 HLB가 그 당시 가격이 지금 저거랑 비슷하네요. 네, 에코프로비엠 비슷해요. 그때 가격이 19만원인가 20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렇게 됐었거든. 근데 개인들이 지금은 공매도를 이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는 19만원 20만원 하던 이 HLB 주가가 100만원 간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사람들이 눈이 돌지. 미쳤잖아 그때. 제가 새벽 4시까지 댓글을 달면서 싸웠어요. 새벽 4시까지 계속 달리는 거야. 너 HB에 대해서 아냐면서 막 사설들을 그렇게 많이 써놓고 욕을 하는 놈도 있고 별의별 놈들이 다 있었어요. 네. 근데 결과는 뭐요? 얼마 오래 가지 않았어요. 내가 매수하고 나서 한 2, 3일 있다가 내가 그 HLB를 확 더 사버릴까 지금 사서 내가 또 보여줘야 되나 잠깐 고민했다가 내가 미친 짓을 할 필요가 없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HLB는 조금 상황은 다르긴 하죠. 이건 바이오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해서는 한계점이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더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2차 전지는 산업적인 부분에서는 더 많이 성장할 거예요. 앞으로 더 커질 거란 말이야.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에코프로만 올라가는 거야 지금. 에코프로 BM만. LNF는 왜 안 가? 똑같은 2차전지 소재고 그러면 이것도 가야 되는 거냐? 무슨 포스코 엠텍 이런 것들 오늘 상한가 하고 했지만 그쪽은 지금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포스코 엠텍은 오늘 진짜 상한가 가버렸더라. 네. 이거 상한가 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많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다르다는 이야기야. 지금 에코프로비엠하고는 다르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거 넘어서 가지고 지금 위로 당겨 버리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쪽으로만 다 몰리고 있는 상태거든요. 수급이 약해지고 있어요. 개인들만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당장 팔아라 이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왜냐면 계속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 매도 기준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들고 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 더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든지 신규 매수 들어가야 되다 뭐 이제 뭐 이제라도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이거를 보면서 자꾸 배가 아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나 2차 전지가 없어서 뭐 시장이 지랄 맞네 어쩌네 막 그렇긴 하는데 그러실 필요도 없고요. 신고가가 난 종목은 더 갈 수 있지. 더 가는 게 맞아요. 네. 모자 벗은 얼굴 여기 있잖아. 여기 옆에. 여기 있죠. 여기. 네. 이게 슈퍼맨 딱. 신고가 난 종목은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기 급등주라는 이야기. 지금 단기 급등. 모든 주식은요. 단기에 급등을 하게 되면 여기에 걸맞는 사유가 있어야지 돼요. 네.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자, 단기 급등할 때 재료는 대부분 그래요. 뭐 무상증자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갑자기 뭔가 정책적인 이슈가 터졌다든지 실적이 갑자기 크게 터졌다든지 뭔가 수주가 터졌다든지 아니면 뭐가 나왔다든지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의 에코프로 BM은 기업 가치가 향후에 더 커질 것이다 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기업 가치가 향후에 더 커질 것이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여기가 꼭지라고 그때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었지 이만큼. 네. MNS님 첫 슈퍼 채팅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슈퍼 채팅 고마워요. 첫 번째는 확실히 네, 축하를 받아야 되는가 봐요. 네. 문제는 말이에요. 이렇게 막 언론이 떠들고 또는 분위기가 이렇게 잡아가고 이렇게 됐을 때 개인들이 위쪽에 바글바글 하다는 게 문제예요. 이게 못 간다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자기 가치를 인정받는 구간이 오게 되면 더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은 앞으로 향후 5년 후에 있을 그 정도 실적을 가져다가 붙였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적어도 5년 정도는 옆으로 누워 있거나 아니면은 가격을 낮춰가지고 이게 연수를 좀 줄이거나 해가지고 한 1, 2년 조정받고 끝내서 다시 올라가는 게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더 올라갔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뭐 외국인들이 붙어주는 이런 게 아니라 기관들이 일찌감치 치고 빠졌고요. 외국인들은 조금 사는 척 하다가 지금 다시 약화되는 모습이에요. 개인들만 잔뜩 들어가 있어.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신고가 난 종목은 더 가지. 더 갈 수밖에 없어. 더 가는데 신고가가 지금 얘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 아니야? 요거 신고가요? 요걸 신고가라고 할 수도 있지. 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지금 여기 올라온 것에 비해서 너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특수건설 이야기 많이 들잖아요. 이거는 실제로 매매를 했었던 거니까 이야기 해드리는 거지만 예전에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이런 자리들. 이런 신고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신고가. 아까 에코프로뱀의 신고가는 다른 부분입니다. 보세요. 에코프로뱀의 신고가는 이거하고는 다른 부분이에요. 왜냐면 이게 그동안 올라왔었던 것에 대한 정의를 충분히 만들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올라갔다. 지금도 사실은 이 상태, 지금 이게 1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약간 고평가라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더 올라갔다 얘기야. 2배나 더 올라갔어요. 그럼 거품에 거품이 더 낀 거잖아요. 그렇게 봐야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래서 2차 전지가 안 간다는 거냐? 내가 안 간다는 말 한 게 아니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많이 올라간 저 부분이 부담스럽다는 이야기죠. 저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에 대한 부분들은요. 일단은 계속해서 밀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개인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계속 하고 있어. 뭐 왜냐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이렇게 에코프로뱀에서 나쁘게 얘기한 것도 아니지. 뭐 일단 경고하라는 메시지지만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또 막 달려들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희망적인 부분들. 왜냐면 진짜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나는 그래서 18만원에 샀는데 21만 7천원 됐어. 나 20% 먹었어. 사실 수익률이 전부일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이 있으면 더 올라갈 수 있다니까. 내일도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제는 슬슬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떨어질 텐데 떨어지는 포인트가 상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저 정도 단기 급등을 쳐놨으면 반등해서 내려가는 포인트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 산에서 호랑이 내려오던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주도주였던 것이 내려온다. 그런 부분들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정말 답답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2차전지 전체에 걸린 문제가 아니라 얘에 속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서 얘가 올라가면서 옆으로 파생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봤을 때 2차전지에 관련된 정부 정책이 오늘이 아니죠. 지난 주말 3월 2일 3일 뭐 이때 나온 거잖아요. 네. 노마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첫 슈퍼채팅이 요즘에 되게 많으시네. 네.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노마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처음 하시는 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싸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더 들고 가 보셔야지. 왜냐면 누가 올리든 우리는 상관이 없어요. 외국인이 올리든 기관이 올리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막 끌어올려주면 되는 거예요. 막 올려주면 되는 거라서 저는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올리든 누가 올리든 뭔 상관이 없어. 네, 내가 뭐 비행기를 타고 부산에 가든 버스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부산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들이 와가지고 붙여주든 외국인이 붙여주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은 매수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건 들고 있어야지.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언제 변동성이 확대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매수를 들어가기는 껄끄럽다는 얘기죠. 만약에 내일 당장 변수가 나타난다 생각했을 때 내가 21만 7천원에 들어가 버렸어. 또는 내일 아침에 주가 뜨는 거 보고 또 들어갔어. 근데 만약에 내일부터 변수가 떨어진다? 매도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얘가 얼마나 오바를 친 거냐면요. 21조거든요. 시총이 21조예요. 21조인데 이게 지금 삼성물산보다 더 세요. 지금 코스피로 들어가도 전체 시총에 한 3위? 네, 그 정도 되는 전체 시총에. 전체 우리나라 상장 기업 전체 시총에 한 13위 정도 되는 거예요. 13위요. 그럼 할 말 없지 이제. 네. 뭐 에코프로면 그 정도의 어떤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에요. 그거. 네. 물론 따져 보시면은 우리가 여기 시총 상위 좀 한번 봅시다. 여기 해놓고 잠깐 봐봐요. 자, 시총 상위를 한번 볼게요. 이런 비교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비교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거래소 전체를 보시면 돼요. 시총이 지금 셀트리온 바로 밑에요. 그러니까 13위잖아. 삼성물산보다 높아. 13위에요. 13위. 이게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면요. 이게 지금 에코프로벤 21조 2천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바로 밑에요. 네. 셀트리온이 만약 삐끗하면 그냥 바로 따라잡히는 거야. 네? 그럼 삼성물산하고 에코프로비엠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에코프로비엠의 뭐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봐봅시다. 네. 매출이라는 거 한번 봐봐요. 매출 규모 이거 뭐 공매도 거래 금지됐네요. 너무 과열을 해가지고 공매도 과열 들어왔네요.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서 공매도를 과열시킨다 그래가지고 이게 거래 금지가 되는 거예요. 공매도가 이번에 오늘 많이 들어온 거예요. 다시 봐봐요.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서 공매도 과열 종목 적출되었다. 적출 공매도가 과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네. 그러니까 위쪽으로 갖다가 집어넣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기업 내용 한번 봐봐요. 봐보시면 지금 매출액이 8조 원대 올해 예상치입니다. 이것도 올라간 거예요. 뭐 2024년을 봅시다. 11조고요. 네,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매출이 11조면은 현재 시총의 절반이야. 2024년도 기준을 봤을 때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지 공매도가 나오죠. 공매도는 위에서 칠수록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공매도가 더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물량이 나온 것들을 다 개인들이 받아 먹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공매도도 매도 물량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걸 다 잡아먹은 거고 그 이상으로 그냥 잡아먹은 거예요.
공매도를 내가 주식을 빌려가지고 나는 21만 5천 원에 걸어놔야지. 근데 그것조차 잡아먹은 거야. 네. 위로 그냥 계속 올려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올랐잖아요. 그냥 공매도 위쪽에 걸어놔도 다 잡아먹고 가는 겁니다. 매도 나왔어? 내가 다 잡아먹게. 내가 살게. 없어서 지금 날린 건데 뭐. 네. 주식을 못 사서 날린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여전히 24년도로 보면 8천억 정도라고 얘기 나옵니다. 8천억. 그 다음에 11조. 자, 11조에 8천억이에요. 11조에 8천억. 그러면은 보통 영업이익의 10배 정도 계산한다고 치면 내 후하게 잡아도 10조 정도. 네. 10조 정도. 네. 10조 정도. 현재 그 시총을 10조 정도로 잡으면 제가 보기에는 네, 2024년도 적정 주가라고 봤을 때 그냥 이 영업이익으로 봤을 때요. 지금 늘어난 추이로 봤을 때요. 그러면은 지금 한 10만 원 정도? 2024년도에? 이걸로 치면요. 그리고 2023년 올해 전망치로 봤을 땐 6천억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 7, 8조 원 정도로 생각했을 때는 10만 원보다 더 아래쪽이잖아. 난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을 절대로 네, 지금 뭐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2022년도엔 더 했어요. 3,800억밖에 안 나왔잖아. 매출이 5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뭐 12만 원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는 당연한 고평가지. 네. 근데 뭐 이거는 이런 것들은 어차피 그냥 그 산술적인 어떤 분석일 뿐이니까 사람들이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난 좋아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거야.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막 가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삼성물산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물산은 그러면 실적이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얘는 지금 42조입니다. 영업이익은요 2조입니다. 2조 원대. 제가 곱하기 10 정도 하면 된다고 그랬죠. 곱하기 10 정도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0조 정도, 20 한 4조 정도 예상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20 한 4조. 영업이익 곱하기 10 정도 하면 돼요. 24조 정도. 지금 삼성물산 20조 정도니까 적당한 수치에 와 있겠네. 또는 살짝 저평가겠네. 그죠? 살짝 가격이 낮아져 있겠네 정도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비교가 안 되잖아. 현대모비스는요. 그 밑에 종목 있잖아. 현대모비스. 모비스는 실적이 어때요? 57조야. 2조 5천억이고.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20조. 그 정도, 현대모비스는 지금 한 조금 저평가라고 다 볼 수 있겠죠? 25조 정도면은 지금부터 좀 올라가서 한 27, 8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겠네. 그죠?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이 실적으로 적정 주가를 구하는 가장 쉬운 공식 중에 하나가 이 영업이익 곱하기 10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럼 LG 에너지 솔루션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시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2조야, 2조. 그럼 이거는 많이 진짜 아주 후하게 쳐져도 한 30조 원 정도면 될 것 같은 기업이 지금 130조란 말이야. 128조. 뭐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지금 2차 전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LNF도 마찬가지고요. 뭐 셀트리온 이런 것들도 셀트리온조차도 실적 같은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이 정도로 저거 하진 않아요. 네. 지금 요 정도 비슷하죠.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뭐야? 실적이. 근데 얘는 바이오야.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앞으로 신약이라든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처지지 않습니다. 뭐 아시죠? 지금 뭐 저기 뭐야 신약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순 적자만 나오는데도 주가 계속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바이오 기업들은 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비교해 보세요. 이런 걸 비교해 보면은 조금 의미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SDA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겠지? 네. 요거는 지금 오늘 주가 상승률이 좋았어요. 네. 이거는 53조입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실적이 제법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얘도 약간 고평가 국면이겠지. 지금 보면은 많이 쳐줘 한 30조 정도 될 것 같은데 얘 SDA도 오늘 2차 전지가 대체적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뭐가요? 적정 주가 대비해서. 그래서 퍼가 더 높은 거야. 지금 실적 대비 퍼가 높은 거라고. 여러분들은 이 고평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가시면 좋은데 뭐 이런 거 굳이 몰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실적 가지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지금 증권사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은 다 어떤 것들입니까? 미래가치. 자, 5년 동안
현재 누적되어 있는 실적이 이만큼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실적을 이미 이제 여기다 세상 공표하잖아. 목표주가 계산하고 막 이렇게 리포트 내잖아요. 거기 보고서 이제 와 좋구나 라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자, 얘네들이 리포트를 딱 리포트 하나 꺼내보자. 리포트를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분석을 전문가처럼 쉽게 하는 방법에 보면 그런 강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증권이라는 네이버에 증권 가시고요. 네, 네이버뿐만 아니라 딴 데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이버 증권에 가신 다음에 리서치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뭐 종목 분석 리포트,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다고. 리포트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뭐 여기 뭐 램시만인가 이거 셀트리온 얘기네. 셀트리온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네. 그럼 얘네들 리포트를 보게 되면 PDF로 봐야 되네. 이씨. 아, 귀찮은데 봐야 되니? 아, 이걸 볼 수 있네. 이거 보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요. 이제 24년까지 해가지고 뭐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이니, 뭐 앞으로 수주가 어떻게 될 것이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지금 목표 주가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뭐다? 앞으로 매출 판매량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여기 지금 2030년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간단 말이지. 계속 저 멀리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얘기하거든요. 24년도 뭐 예상치로 해가지고 나오고요. 증권사 리포트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강력 매수다 이거지. 지금 94%에 네, 95%의 강력 매수.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 그 시점이 됐을 때는 현재의 가치보다는 더 높을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구경할 때는 항상 증권사들은 앞으로 이렇게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만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세요. 지금 가격은 그때 가치에 비해서 더 낮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보기 좋아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그 미래가치 앞으로 5년 후에 있을 가격을 지금 만들어 버렸다면 이 기간 동안은 옆으로 눕는 수밖에 없어요. 5년이 될 때까지 이 가격대가 적정 주가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좀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때는 요만큼 올려놔야 되니까 다시 반등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움직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가다가 또 올라갔어. 뭐 정책적으로 뭔가 더 하고 뭐 증설을 하고 뭐 투자를 하고 뭐 다 좋긴 좋은데 그런 부분에서 나타난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뭐 이제 뭐 공장 증설한다. 공장 증설하면은 뭐 1년 10년 만에 1년 2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 해줘야 돼.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건데 지금 당장 그 소식 갖고 또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 에코프로가 100조를 가면 내가 방송을 접을게. 네. 내가 방송을 접을게요. 네.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왜 그래요, 진짜. 100조를 어떻게 가? 아, 언젠간 갈 수 있겠다. 그죠? 내가 이제 방송을 접을 때쯤 되면 가겠지. 갈 수도 있겠다. 그죠? 내가 더 이상 늙어가지고 아이고 이제는 못하겠어 생각될 때쯤 되면 네. 지금도 오바야. 100조는 무슨 뭐 100조 되는 거 아니야? 100조? 네, 100조 집에서 쉬는 거 아니야? 예전에 셀트리온도 그렇게 간다고 그랬어. 셀트리온도 그 그룹주도 해가지고 그렇게 간다고 얘기 있었어요. 다 그런 꿈을 먹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꿈을 먹고 가는 거고. 네. 아, 뭐 여러분들이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미래 가치를 반영을 해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진짜 100조 갈 수도 있지. 왜냐면 그때쯤 되면 코스피 지수가 뭐 10,000포인트 넘어갈 수도 있잖아. 코스피 지수 10,000포인트 가면 걔네들이 안 올라가겠어요? 다 올라가겠지. 삼성전자도 뭐 1,000조쯤 가고 그러면은 뭐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투자 기간을 고려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에코프로비엠 특집이 됐냐? 오늘 왜 에코프로비엠만 얘기 계속 하는 거야? 오늘 할 얘기가 이게 아닌데. 자, 에코프로비엠을 일단은 보자. 이거를 보면 돼. 지금 사람들이요, 어떤 생각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어떤 것으로? 그렇지. 저 밑에 대비해서 만원 대비해서 100배 갈 수도 있겠다. 그럼 100만원인데 그래도 100조인데? 네.
이거 5배, 이거 만약에 에코프로비엠 100만원 가면 이거 시총 100조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개인들이 들어오는 이 관점은 뭐겠어요? 단기 수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거잖아.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멀리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서 접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리에는 안 들어가려고 해요. 왜냐면 길게 가져갔다 생각하는 분들은요, 팔 생각이 없거든요. 팔 생각이 없거든. 그러니까 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쌀 때 사고 싶겠지. 그럼 지금은 나는 안 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번 확 땡겨서 해먹고 망할 것 같진 않아요. 회사가 워낙 덩치가 커지고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회사 자체가 나쁘지 않거든. 지금 보니까 나쁜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망하거나 뭐 그렇게 뭐 신라젠처럼 그렇게 될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배임 횡령 막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애매해지겠지만, 네, 그런 거 아니면은 망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저 모양새가 매수하기 안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2차전지 산업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예요. 2차전지 산업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계속 좋아질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푸시업을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개인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더 매수하고, 지금 신용 들어온 거 보셨어요? 신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아이고, 이거 신용융자가 오늘 조금 줄긴 했네. 네, 반대매매 들어갈 건 없었을 텐데 조금 줄긴 했는데요. 봐봐요. 되게 재밌는 게 있다. 거래소 쪽에 봐보세요. 거래소 쪽에 잔고는 지금 변화가 없어요. 네, 거래소 쪽 잔고가 변화가 없습니다. 8조 원대 꾸준히 유지되죠.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봐봐요. 코스닥은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을까요? 계속 늘어납니다. 7조 원대였고 다음 넘어가면 계속 늘어납니다. 네, 여기 9조 원대 좀 줄었다가 이제 7조 원대부터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요. 계속 늘어나는데 최근에 들어서면서 여기 지금 2월달 들어서면서요 7조 원대에 해당했었던 1월 말, 여기 지금 보면 1월 말이잖아요.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쭉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 거의 2조 원 가까이 코스닥에서 늘어났습니다. 응? 코스닥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지금 코스닥에서 제일 잘 가는 종목적으로 뭐가 들어왔다고? 신용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21만 7천원에서 그냥 훅훅 해가지고 한 두세 번 빠져서 여기 16만원대까지만 밀렸다. 그럼 반대매매 뒤지게 나오는 거야. 그럼 뭐가 나올 거야? 투매가 나오는 거지. 그 차트가 망가진다니까. 그러면 공매도 애들은 위에서 오늘 엄청나게 때렸죠, 공매도. 그러면 여기서 신용이 털려가지고 나갔을 때 훅 떨어지면 여기서 공매도 쳐가지고 요만큼만 떨어지면 얘네들 손실 없이 나온다니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빠져가지고 코스닥이 애매해졌어. 그럼 자금이 어디로 갈까? 코스피로 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시장은 더 올라가야 되거든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코스닥 지수가 약간 왜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코프로비엠 효과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간 거니까 이게 떨어지게 되면 코스닥만 내린단 말이에요. 분위기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망가지지 않아요. 뭐 에코프로비엠이 주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종목들이 빠져야 될 이유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된다 그러면은 자금이 어디로 이동한다? 절로 이동할 수 있죠. 코스피 쪽으로. 지금 오늘 외국인들 3천억 매수 들어왔어요. 제법 매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도 저점이라고 생각하면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바뀔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에코프로도 코스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 네. 그럼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로 이전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가 나올 수도 있죠. 셀트리온처럼 옮겨갈 수 있어요. 근데 에코프로비엠이 옮겨가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왜냐면 에코프로비엠의 최대 주주가 에코프로 아니야? 에코프로가 원래 그룹 대장 아니야? 가려면 에코프로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거 최대 주주는 저거 아니요? 에코프로잖아요. 그러면은 갈라 그러면 에코프로가 가야지. 에코프로비엠
모 회사는 코스닥에 있고 자회사가 코스피로 넘어갔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네. 그거 그래서 쉽지 않아요. 셀트리온 같은 건 지가 대장이니까 지가 넘어갔지만, 네이버 이런 거 지가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넘어갔지. 카카오도 넘어갔잖아요. 카카오도 넘어갔지. 네이버도 넘어갔지. 그 다음에 누구요? 셀트리온도 넘어가지. 그냥 다 그러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들이 대장이 넘어가는 건데 에코프로뱀이 넘어가기 조금 애매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모르겠어요. 뭐 지들이 간다 그러면 가는 거지. 네. 지금 그 선진국 지수 편입시킨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공매도도 전면 허용한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예전부터 얘기가 계속 나왔던 거라. 만약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지수는 3000포인트 넘어간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3000이 아니라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그쯤 되면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면요, 이 새로운 덩어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새로운 집단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신흥국 지수에. 근데 우리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선진국 지수 덩어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얘가 여기에 추종하는 자금이 훨씬 커요. 얘가 만약에 1이다 그러면 얘는 한 2.5, 2.5나 뭐 3 정도 되겠지. 그래서 크단 말이에요. 큰 자금인데 중요한 건 새로운 놈이 들어가게 되면 이 자금을 어떻게 되냐면 균등하게 또 배분을 시켜줘야 돼요. 즉 그러니까 한국이 여기 편입되면 한국 주식을 사줘야 돼. 그러면 다른 나라한테서 삥을 뜯어. 다른 나라는 야 여기다 돈을 더 투입하지 않아요? 야 돈 내놔봐 해가지고 뭐 다른 나라들 뭐 미국 걸 팔든 뭐 어디 걸 팔든 뭐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걸 주식을 사준단 말이야. 그 추종 자금만 하더라도 50조 정도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50조 이상. 50조 원이 시장에 들어온다. 외국인 자금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지수가 미쳐버리겠죠. 지금 여러분들 여기 코스피 지수요. 여기 1월달에 들어온 게 1월달에 이만큼 올라온 게요. 6조? 6조였죠. 6조 원대여야 돼. 6조 원대. 응? 나 반팔이에요. 반팔. 6조 원대. 근데 만약에 이거 곱하기 10배 들어온다 생각해봐요. 이거 몇 프로 올랐어요 이때? 한 10% 올랐다고 봐야죠. 10%? 네. 그러면은 10배 들어오면요 100% 올라간다. 100% 올라가면은 5천인데 지수 지수 5천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뭐 한 4천은 가겠지 그러면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진 지수로 편입이 되면 빠져나가는 거 있겠지. 신흥 지수에서 추정되는 자금은 빠져나갈 테니까 그렇게 치면은 네 뭐 3,500, 4천 보수적으로 잡아도 그 정도는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수는 일단은 더 올라갈 거라 보시면 네 올라갈 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MSCI로 편입을 시켜주게 되면 좋은 점이 있는데 공매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문제시 되겠죠. 네, 걔네들이 이제 뭐 공매도를 전면 해제한다든지 지금 근데 외국인 실명제 이거 다 폐지하고 막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작업은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딱 편입이 되는 순간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거 노리고서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걸 수도 있다 생각 좀 들죠. 주가를 일부러 낮춰놨다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가지고 주가 올렸을 때 여기서 3,300에서 5,000 가는 거하고 2,400에서 5,000 가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거든. 아니면 3,300에서 5,000 가는 거하고 2,400에서 4,000 가는 거 얘기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를 일부러 이렇게 낮춰놓은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솔직히 너무 많이 빠졌다는 느낌 안 드시냐 이거지. 그죠? 솔직히 너무 많이 빠졌다는 느낌 안 드냐 이거지. 불필요한 공매도라든지 불필요한 하락을 너무 많이 만들어낸 거 아니냐. 물론 많이 올라갔기도 했어. 네,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이게 아시겠지만 이 시점 재작년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여기까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증시 많이 빠진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못 풀걸요 아마? 그거는 아마 안 풀 것 같은데. 뭐 풀면 더 우리나라는 풀면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풀면은 뭐 하루 만에 그냥 미국도 지금 보면은 막 160%씩 올라가는 것도 있긴 있죠. 미친 주식들이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풀긴 좀 어렵지 않을까. 30%도 지금 제법 센 거예요. 그잖아요. 뭐 한 2, 3일 올라가 버리면 100% 나와버리잖아요. 네, 상한가 두세 방 나오면 100% 나와버리는데요. 근데 옛날에 생각해봐요. 14% 정도 했을 때 30%로 30% 딱 키웠잖아요. 그러면서 한동안 상한가가 안 나왔어요. 그거 아세요?
근데 지금 적응이 됐지. 이젠 상한가, 막 줄 상한가도 나오잖아. 그런 것처럼 이것도 이제 풀리게 되면은 한동안은 네, 만약에 상한가 이게 없어 해가지고 풀렸다. 만약에 뭐 50%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냥 100%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상한가 제한을 더 크게 만들었어. 그러면 당분간 그렇게 안 나오는데 시간 지나면 또 그렇게 큰 폭의 변동성이 나타나는 게 생기게 돼요. 왜냐면 매수를 계속 땡겨버리니까. 네.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먼 미래겠죠. 네.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가장 네 지금 증시에게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MSCI 선진지수 편입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일단 50조 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니까 50조 원이 다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 30조만 들어와도 30조만 들어와도 지수는 전고점은 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네, 최고점 넘어간다 보시면 돼요. 요거 넘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30조만 들어와도요. 간단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좋겠죠. 네. 근데 공매도 전면 개방이 돼야 될 테고 뭐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증시가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배경이나 그런 어떤 부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경기 침체가 올 거예요. 시장이 개판될 거예요. 뭐 더 많이 빠질 거예요. 이런 사람들 지금은 없죠. 유튜브에서 그런 사람들 봤어요? 시장 또 빠질 거다. 뭐 시장 2000포인트 깨진다. 이런 사람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잖아. 못 본 데다가 지금 뭐 더 밑에서 살려고 기다려요. 이런 거 아니잖아. 지금은 막 그런 사람들조차도 다 돌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주식 사고 뭐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역사는 반복되는 말은 간단한 얘기입니다. 상승, 하락, 다시 상승 가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락장을 경험한 상태에서 박스권을 보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하락 이후에 상승이 돼야 된다는 이런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하락 이후에 상승이 아니라 누워버리니까 아이씨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뭐냐면 하락 이후에 바로 상승 가는 게 없습니다. 옆으로 가고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아직도 제2의 IMF가 온대요. 아 근데 솔직히 근거는 뭘까? 난 정말 그게 옛날부터 너무너무 궁금했어. 지수가 2000포인트를 깨진다, 뭐 1700 간다, 뭐 IMF가 온다.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많이 얘기해 드렸어요. 지수가 빠지지 못하는 이유, 더 빠질 이유가 없는 이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도 그렇고 경제 지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에 대한 부분도 그랬고, 그 다음에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 다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주가가 그렇게 빠져야 될 이유가 없고 IMF가 올 이유도 없어요. IMF 때 같은 경우는 외환 차입금이 많은 상태에서 기업이 외환 차입이 많은 상태에서 환율이 땡겨가 버리니까 부담이 커져가지고 다 줄줄이 줄도산하게 된 거고, 그때는 어음이 연쇄 체인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게 없어. 그런 게 없는데 뭐 왜 IMF가 온대? IMF가 도대체 뭔데? 네. 뭐 IMF가 도대체 뭔데? 뭔지 아나? 라는 생각. IMF가 뭐예요? 그냥 망할 것 같은 기업, 뭐 모라토리움이죠. 국가 부도가 날 것 같은 기업한테 긴급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대체가 이게 내가 되게 부정적으로 생각은 해봤어요. 부정적으로. 여러분 그 영화 있잖아요. 국가 보유의 날. 국가 부도의 날인가? 그 영화 있었잖아요. 국가 부도의 날인가? 그 영화 있잖아. 김매수 나오는 거. 그게 IMF 영화거든요. 가서 보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거기에서 김혜수 오빠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어음으로 받아가지고 회사가 망하잖아. 그러면서 막 그런 것도 생기고 뭐 환율에 대한 문제 생기고. 네. 한 번씩 보세요. 그거 영화 안 보셨으면. 고금리 금리가 얼마쯤 돼야지 붕괴가 될까요? 금리가 얼마큼 돼야지. 자, 금리 그럼 어차피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거 뭐 계속 설명해도 어차피 입이 아플 것 같아. 입이 아플 것 같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자, 금리가 높아지면 왜 안 좋으냐?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일단 외환 차입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리가 기본적으로 높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환 차입이 되니까 금리가 높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높은 금리를 바라보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죠. 리스크가 크니까 큰 만큼 돌려준 게 또 많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금리를 많이 올릴 이유가 없어요. 금리를 올려야 될 이유도 없고 금리를 올리지도 못합니다. 네. 자, 근데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장 부담이 되는 애들은 누구냐? 회사예요, 회사. 회사는 돈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하잖아요. 여러분, 뭐 사업할 때 자기 돈만 가지고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장사할 때 다 돈을 빌린단 말이야. 그 돈을 빌려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 돈에는 뭐가 있어요? 빌린 돈에는 이자잖아요, 이자. 이자가 붙잖아요. 이 이자가 붙는 게 이제 여기에서의 금리랑 연결이 되는 거죠.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자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열심히 돈을 벌어도 이자 내다 보면은 결국에는 실적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외형적인 어떤 하락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같은 경기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계속 좋아지잖아요. 네? 물가가 올라서 소비자들이 지출을 줄인다는 것 자체도 지금 경제지표를 조금만 참고해보면 말이 안 돼. 아니 경제지표까지 안 보더라도 지금 밖에만 나가보세요. 지금 명동은 아니지 뭐 강남 같은 데만 나가보세요. 아니 그 강남 아니어도 돼. 그냥 도시에 있는 술집 뭐 이런 데 한번 나가보세요.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다고. 간물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맞을 수 있어요. 중국을 견제하는 용도로 미국이 들어왔을 때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그런 내용이 벌어졌을 때는 아시아 국가가 조금 주춤거릴 수 있어요. 그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뭐 소비자들이 지금 지출을 줄이는 거 맞아요? 지출을 줄이는 거 없어. 오히려 더 쓰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해외여행 3월 달에 가는 거 예약 한번 해보세요. 자리가 없어. 표가 없어. 표가 없어. 아, 비싸게 주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가격으로 원하는 코스로 여행을 가려고 그러면 없어. 없다고. 없다고요. 비행기표 있어요. 비싸. 이게 소비를 줄이는 것 같아요. 빈익빈 부익부가 아니야. 이거는 이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그냥 해볼만 한 정도의 가격입니다. 아니 솔직히 3년 동안 여행을 못 갔는데 해외여행 못 갔는데 뭐 이번에 뭐 한 300만원 쓴다 해외여행 가는데 못할 만한 가격은 아니거든요. 내수 경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 아웃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아직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옷을 사야 되지. 뭐 또 해야 되지. 가면서 기름도 넣어야 되죠. 휴게소 가서 뭐 또 먹어봐야 되지. 뭐 해야 되지. 골프 여행 가시는 분들 많아요. 골프 여행 갈 때 뭘 해야 돼요? 골프만 치는 거 아니야. 가서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해야 되잖아. 아니 그냥 국내 여행만 간다 치더라도 여러분들 국내 여행 한번 갈 때 돈 얼마씩 쓰실 것 같아요? 앞으로 좋아지실 거예요. 무슨 장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좋아지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겨울을 막 지났어. 겨울을 막 지나면 중간에 뭐가 와요? 보릿고개가 오잖아. 보리가 나올 때까지는 밥을 굽는단 말이야. 그래서 감자를 먹고 고구마를 먹고 풀뿌리를 해먹고 뭐 나무 껍질 벗겨 먹고 그렇게 해서 보릿고개를 지나가잖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 그 어머니 그 뭐야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질라 가슴 시린 보릿고개길 줄인 배 잡고 물 한 바가지 배 채우시던 그 엄마는 이제 애들한테 폐죽을 씌워주고 엄마는 물 한 바가지로 배를 채웠다 이 얘기지. 네. 그거야. 그러니까 겨울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추워. 봄에 추워요. 아시겠어요? 기업들은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요. 지금 돈을 벌었는데 지금 당장 뭘 하고 싶을까요? 지금까지 힘들었잖아. 당장 막 쓰자가 아니라 저축
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조금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아직은 또는 이제 뭐 여행 같은 경우는 그만 먹고 갈 수 있겠지.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부분들은 점점 좋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지금이야 뭐 이제 마스크 벗기 시작한 건데 벌써부터 막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지금 술집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퍼져나가는 거지만 점점 다른 쪽으로 퍼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장사하시는 분들, 소매업 하시는 분들 힘들어요 하시겠지만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핀트가 그 전반적으로 걸쳐진 게 아닙니다. 조금 다른 쪽으로 가 있는 거지. 외식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질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작년이 더 좋지 않을 거예요. 올해는 지금 이제 2월이잖아요. 네, 1월, 2월이잖아요. 조금만 지나가시면 됩니다. 네. 그걸 가시면 되지. 뭐 간단한 거지.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한 관점은요.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고물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돈 안 쓸 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지 않을 거고요. 만약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높아진다거나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금리는 기껏해야지 상반기라고 했잖아요. 네? 상반기요. 지가 많이 올라가 봤자 6월달입니다. 앞으로 3번이야. 3월달까지 포함해가지고요. 지금 뭐 연준 위원들 나와가지고 0.5 해야 된다 그러지만 3월에는 0.25입니다. 네. 0.25가 지배적이니까 3월에 만약 0.5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0.25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좋아질 겁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저성장에다가 고물가잖아요. 저성장이 지금 아닙니다. 지금은 저성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 생각하실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은 지금 점점 다운되고 있잖아요. 자, 성장률은요. 지금은 성장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 상태의 요 포지션이 자꾸 기억에 맴돌아 가지고 그러는 건데 앞으로 인플레이션 떨어지고요. 성장률은 올라가야 될 겁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성장을 보게 되면요. 이번에 중국이 5% 성장한다고 그랬지. 이거 뭐 최저치 성장이네. 성장률이 많이 낮아지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 생각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성장률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생각해봐요. 우리나라 성장률이 만약에 5%야. 미국의 성장률이 1%야. 그럼 우리나라가 더 성장을 잘하고 잘 사는 나라인가요? 아니지. 우리나라가 5% 성장했으니까 더 성장을 더 많이 했을까? 아니지. 미국이란 나라는 등치가 크잖아요. 그래서 이 저성장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말은 많은데 본 적 있으세요? 나는 스태그플레이션 본 적이 없어요. 언제 스태그플레이션 왔었지? 제가 지금까지 주식하면서 경기 침체 겪어본 적이 없고요. 스태그플레이션 본 적이 없습니다. 책에서만 봤어요. 그런 게 있다더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태그플레이션 언제 왔었지? 못 봤어요. 경기 침체 언제 온 적 있어요? 내가 없었어요. 못 봤어요. 반도체가 회복이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같은 상태면 반도체가 회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미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되는 상태에서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디플레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구경한 적이 없고요. 인플레이션은 어차피 우리랑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실 그런 것들은 안전장치 같은 경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뭐라 그럴까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좀 해줘. 이런 쪽으로.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경기 침체라고 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해서 성장을 안 했을 뿐이지 걔네들이 뭐 경기 침체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1980년대 그때 잃어버린 30년 뭐 그거 막 나올 때 그때보다 지금 일본이 더 경제 규모가 크잖아요. 잃어버린 30년이고 어쩌고 지랄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면에서는 좀 달라진 거 있지. 뭐냐면 사회의 어두운 면은 어딘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뭐 그 주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부분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전체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소득 수준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이 좀 클 수가 있겠지만 지금 경제 규모는 그때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플레이션이 좀 높았을 때 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진짜 뭐 그냥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거의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네. 예전에 뭐 독일 같은 때 네, 독일 2차 대전에서 패망해가지고 막 그 화폐 찍어내가지고 그게 막 인플레이션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런 거 뭐 빵 하나 사는데 뭐 돈 한 자루 갖다 집어넣고 뭐 이런 경우는 이제는 없을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 침체를 걱정하지 마. 아우 그냥 나라 경기가 어려워서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잘 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잘 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잘 된다고. 70년대 석유 파동은 제가 없었죠. 네. 내가 알 수 없는 시기예요. 네, 알 수 없는 시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하면서 경험하실 만한 포인트가 아닐걸? 그리고 70년대에 우리나라 증시가 뭐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하실 만한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옛날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아니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요. 여기서부터 80년대부터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걱정하실 만한 그런 단계가 아니라 보시면 되겠어요. 네. 저는 또 27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모르지. 네. 27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27은 나는 모르는 거지. 그렇게 보면 경기 침체는 미국에도 있었어요. 네. 그 1930년대 그 경제 대공황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럼 뭐 미국에도 있었지. 미국에서도 그렇지. 뭐 그런 거 있었고 예전에 뭐 2차 대전 때 끝나고 나서 독일 같은 때 완전 거의 망했지. 네, 망했어. 망해가지고 뭐 그럼 몰랐지. 뭐 다 책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네. 아 옛날에 그런 게 있었지. 네. 근데 그때는 뭐 패스트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질병 뭐 별의별 게 다 있었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계란 한 판으로 빚 갚을 수 있어요? 아, 먹는 거 어떻게 하고? 그럼 닭 키우는 사람이 최고겠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 입장이긴 한데 당연히 미래 가치를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1년, 2년 뭐 이런 거 내다보면서 그 투자 포인트를 잡아 가시긴 해야 돼요. 근데 너무 멀리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너무 극단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질 거다, 너무 나빠질 거다, 뭐 우리는 대박이다, 뭐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만한 그런 여유나 여력도 없을 거고요.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또 다른 변수가 생깁니다. 솔직히 코로나가 생길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 무역 분쟁 끝나면 잘 될 줄 알았잖아요. 무역 분쟁 끝나면 잘 될 줄 알았잖아. 그래서 여기 2019년도 말부터 2020년 초까지 잘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코로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진짜 5억 박았어요. 그냥 말이라고 박아지는 거 아닌데. 네. 뭐 5억을 박았다 하더라도 뭐 반도체 재고율은요 어쩔 것 같아요? 반도체 재고율은요 재고가 지금 왜 있을까? 재고 반도체 재고가 왜 늘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소비가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수요가 줄어서 공급이 많아졌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들이 지금 뭐라고 있어요? 공급량을 감소시키고 있잖아. 그죠? 생산을 줄이겠다. 그럼 재고량은 당연히 줄겠지.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뭐라고 있어요? 우리는 안 줄이겠다. 감산 안 하겠습니다. 감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정책은 삼성전자가 또 공격적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의 D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45%입니다. 시장을 선점해 놓고 있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좋아지기 시작할 때
더 많은 수익을 내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고객들이 충성도라는 게 있어요. 한 번 쓰고 나서 휙휙 바꾸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한 번 쓰면 계속 그 제품을 써요. 여러분들 애플 휴대폰 쓸 때 갤럭시를 안 바꾸잖아. 나도 갤럭시를 쓰니까 애플로 안 바꿔요. 그게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나는 그냥 이거 쓸래 이런 거거든. 여러분들이 원래 하시던 거 그냥 하는 거야. 나는 1번 버스를 탔어. 그럼 계속 1번 버스를 타는 거야. 또 다른 노선이 있으면은 뭐 월등히 좋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커진 상태예요. 여기에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해.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누가 가장 수혜를 볼까? 감산을 안 한 애가 수혜를 보는 겁니다. 감산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공장에 노는 거야. 공장에 노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 해가지고 야 증산해!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바로 10개 더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지. 네. 자, 아시겠죠? 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네. 어차피 뭐 시간 좀 지나야 되겠죠. 근데 수요라든지 지금 경기 전망 상황 보시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더없이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 걱정할 때가 아니야. 네?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끝이 없어. 뭐 이렇게 중국을 견제한다든지 또 뭐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뭐 인플레이션이 그거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걱정해서 무슨 네 어떤 대비를 하실 건가요? 너무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네. 너무 많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왜 알아야 할까요? 자, 향후 발전 유럽 쪽에서 시장을 바뀐다. 못 만들어 반도체를 못 만든다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겠습니까? 성능이 좋잖아요. 성능이 좋잖아. 그러면 공장을 다른 데다 짓든 말든 그거는 우리랑 사실 관계가 없어요. 그죠? 네. 아, 공장 짓지 마, 연병하고. 그러면은 미국에다 짓지 뭐. 유럽에다 짓지 뭐. 삼성전자랑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에다 지을게요. 그러면 되잖아. 문제는 중국을 치고 들어갔을 때 중국이 중간재를 수입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팔아먹어야 되는데 그게 끊겼을 경우에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런 상황이고 그런 걱정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재용이 형이 알아서 한다는 얘기. 응? 이재용이 알아서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수를 해놓은 기업에 알아서 할 거고 알아서 뭐 경제학자들이 알아서 하겠지. 네. 그 경제학자들은 유튜브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남에 나와가지고 이상한 얘기 자꾸 하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많이 알면 알수록 병이 생겨요. 병이 생깁니다. 몰라도 되는 것들은 그냥 패스하세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그리고 큰 덩어리만 보세요. 큰 덩어리만 보고 지금은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뉴스나 이런 게 없던 시절에는요. 우리 동네 일만 걱정하면 됐어. 뭐 건넌 마을에 불이 났디야. 아이고 어짠데. 딱 그 정도지 뭐. 응? 그 정도잖아. 뭐 서울에서 뭐 김서방이 뭐 눈 감고 코 베어 갔다는 그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저 아프리카 저기 네 어디 뭐 기아 난민국에서 누군가가 그 뭐 제임스라는 애가 배를 굶어가지고 굶어 죽어 간다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러면서 TV 광고에서 나와가지고 이 아이에게 뭐 하루에 1,000원만 있으면 밥을 먹일 수 있다느니 뭐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그런 거 후원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후원하거든요. 우리가 뭐 언제부터 아프리카 알아가지고 자매를 맺고 네 하잖아. 몰라도 돼요. 솔직히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면서 물론 그걸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뭐 당연히 지원도 하고 하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자금 중에 일부는 운영비로 쓰이잖아요. 그게 다 사업이죠 뭐. 하지만 그런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구호 활동이 일어나고 뭐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기꺼이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알 필요가 없어. 그거 알고 있으면 우울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우울하지. 유니세프 광고 보세요. 얼마나 우울해. 근데 예전에 그런 거 나오더만
그런 그 사람들의 감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광고를 찍기 위해서 더 혹독한 환경으로 일부러 막 그런 거 찍는다고. 그 뭐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들은 너무 먼 곳까지 내다보지 마세요. 지금 당장 현재 시점만 바라봅시다. 자, 그래서 큰 전제 조건으로 한번 갑시다. 큰 주제로 한번 갑시다. 큰 주제로 한번 가봐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화성에 있는 뭐 환경보호 그런 것도 나올 수도 있어. 화성 환경보호. 지금 로봇가 있잖아요. 환경을 해친다 해가지고 환경보호 나올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네.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기본적인 알고 있고, 큰 전제 조건을 가봤을 때 시장이 그래서 올라간다고 안 올라간다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거잖아요. 시장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가장 궁금한 건 전제 조건. 가장 궁금한 거. 미국에서 제임스가 길 가다 넘어졌는지 자빠졌는지 모르겠고, 네.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싸움박질 하든가 말든가, 뭐 어디 유럽 어디에서 전쟁이 나든가 말든가, 일단은 시장이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시장이 올라가면요, 여러분 주식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겠지.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 부자 오빠님이 딱 당접을 해놨잖아. 좋은 놈 사놓고 놀러 다니면 되는겨. 뭐 그렇게 걱정을 많이 해요? 응? 걱정할 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걱정할 거리. 내일 주가가 내려간다. 그냥 괜찮아. 내가 아침에서 시황에서 나불나불 하면서 뭐 만기일이 앞에 있으니까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고, 수급이 빠지니까 오늘 좀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얘기 해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경 끄라는 얘기할게요. 그렇다고? 알았어. 그러고 넘어가.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내 주식이 내려가는 건가요? 시장이 그러면 또 큰일 나는 건가요? 이제는 또 망하는 건가요? 그런 걱정을 못 하려고 하는겨.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뉴스를 보지 말라는 거야. 뉴스를 보지 말고 종토방 같은 데 가지 마요. 네. 종목토론방에 가서 여러분들이 건질 게 없어. 거기 가면 뭐라고 그래요? 불이 막 났어. 야, 119가 몇 번이냐? 야, 자식아,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114에 전화해봐. 이 얘기가 나온다니까는.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야. 그렇다고 내가 뭐 대단히 잘난 건 아니지만, 네, 같은 수준의 사람. 내가 날 몰라? 쟤도 날 모르는 거야. 근데 그냥 얘기하는 거야. 토론으로.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서울에 처음 가본 친구 2명이서 서울에 도착했어요. 무슨 토론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가야 되냐? 모르겠는데? 그것도 모르냐? 너는 아냐?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고 있는 거라고. 가장 빠른 건 뭐야? 서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서울 사람. 내가 서울 사람이잖아요. 파주에 살고 있지만 서울 사람. 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렇게 한 몇 번 겪어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직 여러분들의 태반이, 대다수가 이것밖에 몰라, 여기밖에 못 봤어. 지금 여기는 본 적이 없어. 여기는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것만 여기서 보여지는 상태야.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또 빠지면 어떡하나요? 이러는 거잖아요. 네? 내가 파주 사는 서울 사람이잖아. 네. 근데 주식은 그 전에 역사를 보게 되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난리를 친다고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뭐 횡보도 했다가 막 그게 횡보하는 중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몇 개월씩 조정받고 몇 개월씩 올라가고 이 난리를 친다고요. 큰 상승도 와봤다가 큰 하락도 나왔다가 회복도 됐다가 바닥인 것 같았다가 외국인들이 샀다가 팔았다가 뭐. 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장은요,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이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가세요. 그리고 상승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좋은 주식은 뭐냐? 뭘 것 같아요? 지수가 올라갈 때 올라가는 주식은 뭐죠? 다 올라가. 좋은 주식을 구분할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장에서는요, 잡주를 구분해야 됩니다. 잡주. 나쁜 주식이요. 나쁜 애들이 있잖아. 적자 많이 나온 애들, 연속적으로 몇 년 나온 애들, 실적 계속 감소하는 애들, 그 다음에 뭐
뭐 횡령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회사가 좀 이상한 애들 있잖아요. 잡주 개잡주들, 걔네들만 안 사면 돼.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갑니다. 대형주가 먼저 포문을 열겠지. 대형주 없이 시장의 상승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대형주가 먼저 포문을 열어요. 그럼 다 같이 올라가면 다 같이 올라가죠. 잡주 빼고 다 갑니다. 맞습니다. 비싸게 사면 다 잡주가 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삼성전자라도 네 9만원 샀으면 잡주가 됐잖아.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요. 상위 10%님 10% 고마워요.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는 건 잡주가 아니에요. 물론 안 올라가는 것도 잡주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잡주라 생각하시는 부분은요. 로드골드님 10% 고마워요. 잡주라는 것은요. 겐또라고 하면 그렇지. 뭔가 견적이 안 나온 애들이요. 견적이 안 나온 애들.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애들, 고평가되어 있는 애들, 시끄러운 애들, 이런 애들이요. 감사합니다. 항상 열광하시는 우리쌤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망하지 않으면 대부분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사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높은 데서 사는 거예요. 높은 데서 사는 거예요. 네. 높은 데서 사는 거. 그 주가는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요. 계속 올라가는데 가는 동안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올라가요. 근데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못 견디고 팔아버린다고. 이게 제일 문제야. 그러니까 막 치솟아 올라갈 때 그냥 막 가슴이 두근만 새근만 해가지고 막 그냥 미쳐버린다고. 밤에 잠이 안 와요. 어우 그 주식 사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봐라 주식 사야지. 그러고 있는 그런 거라고.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스리기만 하면 돼요. 그냥 밑에 있는 거 사. 어차피 올라갈 거면 여기서 출발한 놈은 목적지는 여기요. 그럼 여기서 출발한 놈은 요만큼 가지만 밑에 있는 놈은 이만큼 갈 거 아닙니까? 아이 좀 기다리면 어때? 예? 이놈이 지금 한 달 만에 100% 나왔어. 근데 이놈은 1년 만에 1000% 나왔어. 그럼 어떻게 뭐 살 거요? 사람들은 한 달 만에 100% 나오는 거 산다고.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다가 1000% 나왔어. 이런 것도 안 산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사세요. 괜찮아요. 2차전지는 다 위험하진 않아요. 에코 프로 BM이 위험한 겁니다. 2차전지는 내가 보기에는 그거는 뭐 업황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뭐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고평가된 일부 종목이 위험한 거지 2차전지가 다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계속 보셔야 되고요. 에코 프로 BM은 진짜 그거는 증권사에서 지금 SK증권이었나? 어디였지? 증권사 계속 얘기해 준 거 보니까 조금 네 개인들을 많이 좀 선동질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공매도를 그렇게 쳐놓고서 공매도가 손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나는 아니 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겠어요. 오늘 공매도 과열 종목이라고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공매도가 손절하고 있다는 얘기 나오면은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그 공매도가 손절하니까 주가 더 올라간다. 야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네 손절이 나와야지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손절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예전에 HLB랑 너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때도 증권사가 이렇게 펌프질 했거든. 나는 조금 네 역사가 반복된다는 얘기 그런 거예요. 같은 상황에 또 당해. 근데 재밌는 거는 한번 당했던 사람들은 잘 안 당하죠. 물론 또 당한 사람도 있어. 두 번째, 세 번째 당한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근데 사람이 바뀌었을 거야. 몇 년 전에 투자하던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요. 네 이번에 뭐 재작년에 들어왔던 사람들 이번에 저기 작년 여기 여름철에 주가 막 폭락할 때 그냥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냥 막 네. 공매도를 누가 이겼어요? 공매도는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이길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면 안 돼요. 공매도는 못 이깁니다.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그래서 제도를 바꾸라고 얘기하는 건데 안 바꿔주잖아요. 공매도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거는 뭐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말씀드렸잖아. 이 기한이 정해져 있으면요 기간 딱 했을 때 얘네들이 환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막 올려가지고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근데 기한이 없잖아. 시장 안 팔 건데? 더 때릴 건데? 그럼 뭐 계속 뭐 그거는 방법이 없지. 뭐 계속 때린다는데 뭐 어떡할 거요. 결국에는 주가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공매도는 절대 못 이겨요. 그래서 그거는 제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한을 정해놓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회사 파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미국은 달라요.
3개월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90일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요 90일 내에 환매를 시켜줘야 돼. 공매도 친 거. 이거 못해가지고 그때 뭐였어? 그 게임스톡이었어요? 뭐였지? 그 공매도 하나 해가지고 그 하나 회사 하나 망했잖아요. 그렇게 나와줘야지 애들이 무서워서 공매도 못 치지. 우리나라는 또 그런 건 대도난결 잘할걸? 야 죽이자 그러면 막 몰려가지고 막 그냥 죽일 때까지 사줄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죽고 미국도 그러는데 네. 그거 망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이라도 어떻게 좀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 미국 같은 경우는 공매도 치다가 파산했지.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모르지. 안 해주잖아요. 안 해준다고. 안 해주니까 못하는 거지 뭐. 없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우리도 뭐 개인들에게 너무 불리하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들도 외국인하고 똑같이 해. 이렇게. 너희들도 외국인하고 똑같이 해. 이게 이지라라고 있는. 외국인하고 똑같이 어디. 우리도 외국인하고 똑같이 하래. 네. 우리도 외국인하고 똑같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데.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는 뭐 개인들한테 아직은 좀 불리해요.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근데 이 공매도에 대해서 손을 잘 못 보는 이유는 지금 외국인들의 유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안 들어올 수도 있다. 오히려 전면 개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불법 공매도의 90%가 외국인이래요. 근데도 손을 안 보고 있잖아. 그러면서 지금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뭐예요? 대규모 과징금을 매기겠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 같아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왜냐하면 자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많이 걷겠지? 네, 과징금 많이 받으니까. 얘들은 공매도 독하게 때려가지고 돈 1000억 벌었어. 과징금 300억 받았어. 300억 줘. 그럼 정부가 여기 가만히 보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나눠 먹기 한다고? 그런 거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300억 정부는 세금으로 받아가지고 국고에 환수했어. 얘들은 1000억 벌어가지고 300억 주고 700억 갖고 가. 야이씨 뭐 그럼 뭐 누구 돈이야? 개인들이 돈이지. 잃을 게 없어요. 네,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뭐 큰 과징금 매기겠다 얘기하는데 뭐 옛날에보단 많이 늘었지. 그래도 옛날보단 많이 늘었어요. 네.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 뭐 자살했는지 많이 알 수가 없죠. 그 뭐 권도영이가 걔가 어떻게 된지도 모르는데 무슨 네 비료항은 더 모르지. 네, 난 몰라요. 네, 외국말 쓰는 애들이랑은 안 친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걱정걸 너무 안고 가지 마세요. 대신에 유혹하는 게 많을 거예요. 지금.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진 주식이 잘 못 가고 있는 상태가 있다 보니까 뭐 요즘엔 좀 답답했잖아요. 근데 2차전지 막 미친듯이 올라가고 신문 뉴스에 때리고 막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관심이 없던 사람도 줘도 2차전지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차전지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해요. 내 계좌가 슬퍼요. 내 자신이 우울해요. 내 계좌가 2차전지 없어도 빠지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 지금 댓글에 엄청들 쓰고 있잖아요. 아니 뭐 우리 방송에서 그런 댓글을 쓸 정도면 다른 데는 다른 사람들은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하겠냔 말이야. 예? 말씀하신다고 해도 안 됩니다. 네. 구자선님 말씀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권은 크게 작용하는 거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이 다 비쌀 것 같아요. 내 계좌는 오늘 많이 안 올랐어. 뭐 때문에? 2차전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가 좀 덜 올라가는 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시장이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2500도 못 넘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2500도 못 넘었는데 뭘 여기서 뭘 얼마나 대단하게 많이 올라가길 바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래도 계좌는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오늘 같은 데는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문제 없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나서 생각하자니까 고민을 하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그래도 바닥은 탈출하고 추세가 상승추세 좀 타주고 그 정도 갔을 때 그래도 계좌가 안 올라가면 그때서는 뭔가 고민을 해야지. 근데 지금은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내 계좌가 안 올라가고 쟤는 올라가나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온갖 테마주 다 쫓아다녀야 된다니까요. 온갖 급등주 다 쫓아다녀야 돼. 그럼 여러분들 원칙이고 나발이고 뭐 다 없어. 정신 차려보면은 계좌가 반토막 나 있고 그럴 거예요. 급등주 쫓아다녀갖고 돈 벌었다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플러스 나신 분들은 그냥 계속 유지하시면 되는 거고, 내가 계좌가 지금 오르지 않아서 우울해, 2차전지가 없어서 그런가 봐, 그거 아니에요. 2차전지 없어도 여러분들 계좌가 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 탓이 아니라 시장 잘못이라고. 시장이 안 올라가서 그런 거니까. 시장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좌가 안 올라가면 여러분 잘못이에요. 위험하다는 척도가 달라요. 위험하다는 게 단지 고평가됐기 때문에 위험하다가 아니에요. 고평가된 것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옆으로 눕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올라가지만 못한다 뿐입니다. 그러니까 고평가됐다는 종목이 다 나쁜 게 아니야. 나 이 자리 인정받을란다 그리고 옆으로 누워버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꼭 굳이 내려가지 않아도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SDI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뱀은 여기에서 요까지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고평가였는데 여기서 한 번 더 고평가된 거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거지, 뭐 다른 의미에서 위험하다는 게 아닙니다. 뭐 2차전지가 사업이 망한대요 뭐 이건 아니잖아요. 네. 단지 고평가,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점이 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개인들을 선동해서 매수를 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에코프로뱀이 내일 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나도 모르겠다야. 네. 어차피 나는 없기 때문에 뭐 가든가 말든가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뭐 배 아프지도 않아. 어차피 나는 저거는 뭐 죽었다 다시 깨어나서 주식을 만든다 하더라도 다시 안 살 거거든요. 저는 안 살 거예요. 살 이유가 없거든. 왜냐면 나랑 기준이 안 맞아. 내가 사야 될 기준이 아니거든요. 그럼 나는 그런 거 절대 쳐다보질 않아요. 그런 애들이 뭐 올라갔다고 해서 뭐 어쩌라고. 네. 강남에 뭐 재벌집 아들 누구가 뭐 서울대 갔어. 뭐 어쩌라고. 뭐 나랑 관계 없는 거잖아. 네. 그죠? 나랑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딴 나라 사람들 이야기를 뭐 미국에 있는 뭐 바이든 딸이 뭐 결혼했어. 뭐 어쩌라고. 뭐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나의 기준에 부합이 될 때 그걸 놓치면 안 되겠죠. 그거 부합이 될 때는 내가 그냥 어떻게 관심을 가지시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신경 끄세요 그냥.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마. 여러분 주식 괜찮아. 여러분 계좌 괜찮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유 있게들 가져가시고, 아직 시장이 밑바닥에서 기어다닌다는 것만 아세요. 기어다니고 있다. 아직도 바닥을 탈출 못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아우, 아직도 시장이 바닥을 탈출 못했는데 내 계좌는 그래도 눈꽃만큼씩이라도 좀 좋아지고 있네. 네? 오케이? 아시겠어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상승해서 다시 하락으로, 하락에서 상승으로 계속 바뀌게 되어 있는 거야. 네. 다음에 뭐가 갈지 모르지. 뭐 가는 뭐 돌아서고 있는 놈 중에 나오겠지. 뭐 지금 뭐 올라갈 애들 뭐 태반이 세고 셌잖아요. 웬만한 것도 다 가지 않겠어요? 장이 올라간 다음에 장 올라갈 거 믿지 않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뭐요? 올라가겠지. 그럼 웬만한 주식 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 있게들 가져가세요. 그러시면 다 괜찮은 거니까. 네. 그렇게들 가져가시고, 내가 뭐 운 좋게 그런 종목 샀는데 뭐 수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그냥 끝까지 갖고 가다가 매도 기준 나면 파시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렇게들 확인합시다. 네. 내일 또 방송이 있어요. 내일 또 방송이 있으니까 내일 또 이야기하고요. 네. 오늘 보니까 정신 계몽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네. 요점은 뭐예요? 역사는 반복되니까 하락을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상승뿐이다. 네, 잊지 마시고,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마. 너무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굳이 몰라도 되는 것들까지 알아가지고 속 시끄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거. 네, 우리 집 강아지가 사료를 맛없게 먹었어. 굳이 몰라도 돼. 그놈이 맛있게 먹든 맛없게 먹든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네? 근데 이놈이 밥을 맛없게 먹었네. 밥이 맛이 없다는데 어떻게 하지?
몰라도 돼.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제임스 토마스가 서로 싸웠대. 뭐 걔네들 싸운 거 난 뭔 상관이, 그 상관없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필요 없는 거는 알 필요가 없어요. 생각하지 마. 그냥 여러분들은 마음 편안하게, 아, 시장은 이제 올라갈 거야. 이제 올라갈 때 내가 어떤 주식을 더 사면 좋을까? 그런 고민만 하세요. 좋은 주식은 뭐 있는지, 그런 기준만 잘 세우시고, 내가 원칙대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만 점검하시고요. 그냥 여러분 일 보세요. 네? 여러분 일 보시라고, 일하시라고, 그냥 가서 뭐 나가 노시든지, 뭐 주식에 너무 많은 시간 하지 마. 여러분들은 직업이 주식이 아니잖아. 그죠? 직업이 주식인 사람 나요. 근데 왜 나보다 더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지? 왜 나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냐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그죠? 그니까 마음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세요. 네, 아시겠죠? 형제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님 슈퍼채팅 만원 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믿습니다. 믿고 갑시다. 네, 화이팅. 전업 확실합니까? 네, 전업이란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네, 남은 건 상승분. 네, 화이팅. 내일 낮에 또 합니다. 네, 내일 낮에 14시부터 또 방송 있으니까 그때 오시고요. 자, 그래요. 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편안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